김재구입니다. 시사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 진술서를 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CR도 안 먹히더라. 오늘 그게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김재구가 시사하는데 왜 김재구가 이재명은 더 이상 못 버티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여러분께 시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에 담은 남욱 씨의 인터뷰 내용은 남욱 본인 스스로 희유당한 발언이라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빙성이 떨어진다. 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짜맞추기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뉴스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 진술서에 성남시장을 상대로 10수년간 노비를 트라이했지만, 시도했지만 CR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 갔다는 남욱의 그 JTBC 인터뷰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제출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이 아주 직업처럼 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작년 10월 20일 날 대장동 개발 빌특혜 의혹에 관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시점에 해당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그걸 제출한 겁니다. 33쪽 분량 안에 들어있어요.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라는 말을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원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완벽주의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시사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남 씨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관계가 없었고 자신은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계속 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33쪽 분량에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합니다. 아주 거짓말을 완전히 진실로 포장하는 그런 진짜 웃지 못할 일들이 어쩌녁에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검찰은 말이죠, 미국에 머물던 남욱이가 2021년 10월 말쯤에 입국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 김만배가 이재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도록 희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욱이는 당초 2021년 10월 12일 날 미국 현지에서 JTBC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에서 명목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실질 지분이 있었냐라는 JTBC 기자의 질문에 이 부분은 유동규, 김만배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두 분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JTBC가 추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에 담은 CR도 안 먹힌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실과 너무 다른 것을 이재명 대표가 33쪽 분량 안에 짜집게 해가지고 엉뚱한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걸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좀 봤는데 그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 씨는 첫 번째 인터뷰가 보도된 뒤에 김만배의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김재구가 지금 시사하는 데서 김재구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김만배는 그 당시에 남욱이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는데 남욱이 네가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지금 장난치냐 너? 지금 다 죽고 싶니? 이렇게 겁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욱이는 2021년 10월 16일 날 귀국을 합니다. 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김만배와 이 같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남욱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비리와 본인의 무관하다는 취지에 활용하는 그런 남욱이의 CR도 안 먹힌다는 말은 내용의 인터뷰가 김만배 씨 회유로 이루어졌고 사실과 다르다. 김만배가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는데 네가 그런 인터뷰를 JTBC에 하면 이게
된다. 빨리 말을 바꾸라. 자, 이런 식으로 남욱이는요, 그 당시까지도 한국의 실정을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했어도, 자, 이재명 씨가 너무 사실과 다른 그런 진술서를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김만배가 시켜가지고, 자, 김만배하고 유동규 그 두 사람이 알고 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해야 진실이 나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알이도 안 먹힌다는 말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확실한 팩트인데요. 자, 김만배가 남욱이를 희유를 합니다. 그리고 남욱이는 희유당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이 인터뷰 내용, 이것을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욱이는 작년 10월달 재판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 측 지분이 24.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남욱이가 작년에도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남욱 등 추가 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씨 지시 승인 등이 10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달리 대장동 개발 과정 전반에 남욱 등 민간업자들 요구사항을 보고받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민간업자 이익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사실상 이재명이가 주도를 했다라고 검찰은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어제 폐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재명 씨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하고 검사의 질문에 사실상 진술을 거부를 했다고 오늘 검찰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겠죠. 청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제 검찰과 이재명은 더 이상 갈 부가 없어요.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재명 이 양반을 소환해가지고 조사할 당시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복수의 날짜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씨는 아무런 얘기 않고 안 오겠다는 거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차 조사에 응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속영장 신청한다는 걸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가지고 이재명 씨가 12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어요. 점심 저녁 식사와 오후 9시부터 시작한 조서 열람 시간을 빼면 8시간 정도 조사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씨는 미리 작성해온 33쪽 진술서 이걸 제출하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진술서에 다 적혀있다.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리고 검찰의 질문지가 150쪽에 달했지만 이재명 씨는 기존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다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뒤가 구리다. 자, 이재명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들어오자마자 최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라. 이렇게 계속 그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기소할 게 확실한데 진술을 해봤자 억지로 꼬리를 물고 늘어질 뿐이니까 그냥 나는 패싱하겠다. 그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니, 조사받으러 온 사람이 아주 완전히 정말 똠방이야, 똠방. 내가 볼 때 똠방 각하. 아니, 검찰에 혐의를 해명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의도를 띤 조작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검찰에 막 뻐꾸기 날리잖아요. 이재명 씨가. 그리고 수사 자체의 부당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전을 펼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여론전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여론전에서 어거지로 검찰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심산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진 거지요. 누가? 이재명 씨가.
이 진술서를 바로 외부에 공개를 또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논리를 알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서명까지 합니다. 정신 느작 없는 거지요. 저희 애인이 피의자가 이런 짓거리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조사를 마치고 나왔어. 어제 내가 끝까지 봤어. 근데 굳이 추가 소환하려고 시간을 끌더라. 그리고 또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그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의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소환해가지고 그냥 기자들한테 그게 기사거리라고 던져줍니다. 조사 도중에도요, 검사가 추가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부한 거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9시 만에 출석하라고 했더니 10시 20분인가요? 고집 부리고 10시 20분인가 들어왔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조사를 지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뭡니까? 검찰도 내 발 아래 있어.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제1야당의 대표의 그 행태는 국민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오늘 난리가 나서 대한민국에 저분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하루만 끝나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고 또 부장 검사들이 시간을 맞춰서 교대하는 등 아주 복잡한 그런 일이 있었고 조사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뭡니까? 조사 시간을 단축해달라. 그리고 계속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검찰에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다 방해부리는 거예요. 검찰이 그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에 서명에 들어간 대장동 관련 결제 서류를 제시를 합니다. 이 사인 맞습니까? 이 대표. 뻔한 걸 왜 묻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불쾌감을 막 표하면서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뻔한 걸. 이렇게 신경전까지 검찰에서 벌였다는 이재명 대표의 그 비양심적인 그런 행태는 국민이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가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뇌물 혐의 등 구속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 이 관련해서 그 33쪽의 내용에도 정진상, 김용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핵심 내용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겉수박 겉핥기 식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걸 그냥 나열해가지고 휙 던져준 게 답니다. 그러니까 김용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을 했다라고 법조계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사는 이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최측근 유착 비리에 대해서 아무 진술을 하지 않은 것은 선택적 진술이라고 그렇게 이제 법조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검찰이 결론을 낸 것은 이겁니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진술 태도,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 자, 이 대표의 추가 조사 거부가 증거 인멸 우려 가능성을 높여가지고 영장 발부의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 방탄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죠. 그렇게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밀어붙일 겁니다. 노영래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검찰은 불기소를 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 대표를 완전히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증거들을 전부 다 판사 앞에서 다 내비치고 판사의 결론만 기다릴 겁니다. 김재구는요, 예측하기를 이재명은 최하 5년 넘는다. 징역.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경찰과 수원지검 성남시청에서 넘겨받은 백현동 의혹까지 모두 수사를 끝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 마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다. 검찰이. 자, 그렇게 검찰이 오늘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를 시켜가지고 판사 앞에서 검찰이 그동안 조사했던 거 한 트럭 드는 내용을 압축시켜서 판사한테 이재명에 대한 범죄 사실 여부를 설명해주고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이러면 끝나는 건데요. 자, 민주당도 지금 초상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재명이라는 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냥 정말 저는 피의자, 죄인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 저는 참 처음 봤습니다.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뻔뻔한 정치인도 난 본 적이 없어요. 이러려고 의원직 그리고 대표직 구질구질하게 훔쳐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그 일 잘하라고 입법부에 보내는 국회의원들 그냥 호위무사로 앞에 딱 세워가지고 이 짓거리 합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 출마까지 했어요. 참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요 저는 그 이재명 이 대표 뭐 당당히 맞서겠다 그들이 뻥치고 검사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전혀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이래서 이재명 이분이 몸통 맞다. 이분이 주인공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권력도 진실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망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대행진, 바보들의 행진. 국민을 이런 식으로 속입니까? 정말로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명심하십시오. 오늘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불복을 넘어서 사실상 사법 불복을 하고 있다. 총선 압승으로 대선 승복과 사법 승복을 받아내야 한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진석 의원도 제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을 보내야 한다고 선창하시던 그 이재명이라는 분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막 쥐어오니까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정치인들, 정치꾼들이 같이 막 섞여가지고 이런 느닷없는 행패를 부립니다. 저는요, 민주당에도 올바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서서 개딸 무서워하지 말고 나서서 정말 참 이재명 이런 분을 끝까지 정치하게끔 만들지 말고 지금이라도 청소하십시오. 혼자 변호사 둘이 나온다고 하더니 떼거지로 또 몰고 나오고요. 개딸들 엄청나게 몰려와가지고 이게 정말 법치국가인지 그냥 조직폭력배의 나라인지 도대체가 국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런 짓거리들을 합니까? 정말 참 암담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